안녕하세요. 기초수어 및 장애인식 프로그램 아름다운 언어 수어, 수어 교육을 맡게 된 수어통역사 성현정입니다. 이번 수어 교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고 들었어요. 수강생이 무려 4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일단 교육 소개와 그리고 수어 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수어 세상 들어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강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0회차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9회차는 보시죠?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 10회차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특강이 들어갈 건데 그 특강 제가 안 하고 아주 유능한 선생님께서 특강을 봐주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9회차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자, 교육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와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수업의 취지가 뭔지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강사 소개 전해요. 보통 기관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읍에서 수어 통역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수어교실도 몇 군데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수어 통번역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수어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현재는 보시죠?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팀에서 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배운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소개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에서 장애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한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아름다운 언어, 수어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초 수어 교육 9회와 특강 1회로 합니다.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그런 정보의 책 저작권에 관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더 쉽고 재미있는 수어 책과 그리고 홈페이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수어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영상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홍보 활동 보고 접수를 하셨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는 9회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어 세상에 들어가기. 지금 수어를 배우러 오셨는데 제가 계속 말만 하고 있어요. 수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수어라는 단어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잘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벌립니다. 이게 바로 수화라는 수화입니다. 네, 이게 뭐야? 수화야. 이게 수화라는 수화입니다. 자, 이렇게 수어 세상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수어를 배우기 전에 하는 약속. 다음 한번 불러주세요. 자, 갑자기 손이 나왔어요. 우린 이걸 물어볼 때 엄지예요, 검지예요, 중지예요, 약지예요, 소지예요 하지만 수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숫자를 지칭합니다. 1, 2, 3, 4, 5. 이걸 굳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게 숫자 1이고요. 이게 숫자 2, 3, 4. 5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5지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거 배웠죠? 이게 뭐였죠? 수화지요. 네, 수화. 이거를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국립국어원에 있는 수화 사전을 보면 주먹을 쥐고 일지를 펴서 상하로 어긋나게 돌린다라고 합니다. 자, 일지 맞죠? 돌렸습니다. 이렇게 수화를 배우게 되면은 이 손가락 이름이 1지, 2지, 3지, 4지, 5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수어 언어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수어를 처음 배웠을 때 이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언어. 우리가 보통 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는 보통 청각 언어죠. 그런데 수화 언어는 눈으로 보는 시각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화 언어를 할 때는 얼굴이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어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얼굴을 안 보고요, 손을 봐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많이 보는데요. 수어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손과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얼굴 표정과 몸가짐을 함께 표현. 이런 내용은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말해 볼게요. 자, 질문을 해요. 당신은 농인, 이게 농인이라는 수어입니다. 농인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은 농인? 농인? 어땠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간 몸을 숙이면서 표정이 뭔가를 물어보는 표정이었어요. 농인? 자, 그리고 나 농인. 어때요? 당신 농인? 나 농인. 똑같은 농인이라는 수어를 썼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이죠? 얼굴 표정과 몸짓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과 몸가짐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공간 활용의 중요성입니다. 자,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44명의 여러분이 아니다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다. 이게 많다라는 수어인데 이거를 좀 더 공간을 향해서 크게 저으면 어때요? 이렇게 손 오므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게 많다는 수어인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냥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 활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품사의 구분. 자, 오늘 여러분을 만났어요. 자, 이게 만나다라는 수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남이란 수어와 만나다는 수어는 똑같습니다. 품사의 구분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당신은 했었죠. 그때 당신은 조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농인? 했어. 그런 것처럼 품사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품사의 구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치, 어순에 도치가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저기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라고 하죠. 그런데 수화에는 먹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못 먹었어요 하는데 수화는 먹다 아직이라고 하죠. 이거 바로 어순을 도치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유한 관용 표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관용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수어가 있습니다. 자, 식사를 이제 맛있다. 이게 맛있다라는 수어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정이 맛있다인데 이거를 이렇게 털면 이게 맛이 없다라는 수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 수어를 쓰면 맛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수어가 맛이 없다라는 수어도 있지만 또 어떤 수어가 있냐면요. 뭔가가 좀 될 듯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이때는 내가 기운이 빠졌어요. 이를테면은 어디 시험을 치렀어요. 나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나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기운이 빠져. 그럴 때 이거는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기운이 빠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현.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수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카톡이라는 수어입니다. 카톡.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 이게 키읔에 문자를 나한테 보내는 거죠. 카톡을 보내다. 그런데 이거를 표현할 때
상대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도 맞지만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안내를 했습니다. 이게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보냈다, 그리고 카톡을 했다, 그리고 연락이 왔다라고 충분히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표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수화 언어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제 앞으로 수화를 배우면서 계속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의 이해입니다. 제가 앞으로 수화 교실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자주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농인이라고 했었죠. 농인이 누굴까요? 저기 적혀 있네요.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어떤 책이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농인이란 해서 엄청난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화 언어. 여러분은 수화라고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2016년도에 수화 언어법 제정으로 인해서 수화가 똑같은 언어로 인정을 받아서 수화 언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수화 언어는 보이는 시각 언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시각 언어입니다. 자, 얼굴 이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도 똑같이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성현정.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농인분들은 얼굴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눈썹이 진한 남자, 아니 여기에 점이 있는 여자. 그런데 저 얼굴 수화는요, 좀 독특해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좀 독특하죠? 저는 영어를 뜻하는 현의 H, 정의 J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요즘은 이렇게 몸에서 떨어진 얼굴 수화도 많이 쓴다는 거. 네. 그리고 밑에 비수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비수지 신호는 우리가 수화 언어를 할 때 이 손으로만 하는 거 외에 얼굴 표정, 몸 제스처, 공간 활용, 그걸 모두 합해서 비수지 신호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다른 영상을 봤을 때 앞에 있는 강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지루하시죠? 하지만 몸을 좀 움직여 주시면 보는 모습도 좀 더 이해도 빠르고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 비수지 신호도 음성 언어에서 억양, 강세, 리듬과 같은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예쁘다. 보통 애들한테 예쁜 짓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쓰죠. 자, 예쁘다. 예쁘다. 자, 선생님, 정말 예뻐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어때요? 좀 더 진짜 예쁜 것처럼 보이나요? 이런 것처럼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바로 비수지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귀엽다와 아깝다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 제스처는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귀엽다? 귀엽다. 아깝다? 아깝다. 표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어를 배울 때 저는 비수지 신호를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과 저랑 피드백은 아직 어렵지만 제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수지 신호를 설명해 드리면 그거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서 쓰기입니다. 자, 공서, 허공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농인을 만났어요. 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적어주겠죠. 제 이름은 성현정. 근데 이렇게 못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공간에다 크게 씁니다. 제 이름은 성현정.
아시겠죠? 한자 한자 쓸 때마다 한 번씩 쉬어주는 거예요. 이 공서쓰기라고 하는데 이제 몇 회를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자음과 모음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서쓰기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이제 수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깨도 많이 경직되고. 그런데 우리 한번 어깨 한번 풀어볼까요? 네, 손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도 즐거워요. 네, 자,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까 만나다 이렇게 썼죠? 만나다. 우리 수어 사전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만나다. 이거는 여기 있는 한 사람과 여기 한 사람이 만났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만났어요. 만나다. 아닌데 많이 있는데 만나다.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나서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한 사람이잖아요. 난 한 사람이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만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반가워는요.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쳐주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비수지신어. 표정. 자, 저 선생님 저를 너무 반겨주셨어요. 자,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선생님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반가워. 하지만 아니에요. 반가워요. 이렇게 표정에 따라서 반갑다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B, A, B, A, B, A, B. 자, 이게 뭘까요? A와 B가 대화를 하나 봐요. 대화를. 자, 그런데 저는 혼자예요. 혼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인 2역을 해야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대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바꿔서 저는 청인입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농인입니까? 그러면 저는 청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성현정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A와 B를 좀 제가 좀 오늘 너무 대놓고 했는데 약간의 상대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는 공간 활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려면 저 오늘 수업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단어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주세요. 자, 단어 배우기입니다. 개수가 많아요. 네, 제가 오늘 첫날인데 앞에 문장하고 상관없는 단어를 좀 몇 개 좀 더 넣어봤어요. 아마 오늘 수어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수어 단어와 조금 전에 본 문장에 들어가는 그런 수어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어깨 푸셨죠? 손도 푸셨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했었죠? 이제 수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자연스럽게 펴서 오른손, 왼손? 편한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손이 편하거든요.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스쳐서 주먹을 쥐면서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서 존중의 의미로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제 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 자,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상대를 높일 때는 몸으로 그 공손함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안녕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뭔가를 잘하다. 이렇게 잘 계셨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다. 조금 전에 했었죠? 만나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자, 만나다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다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해서 만나다. 이거를 굳이 왜 이게 만나다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한 사람이 와요. 여기도 한 사람이 와요. 만났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과 두 사람이 만나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늘은 만나다입니다. 만나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조금 전에 배웠었죠? 양손끝을 구부려서 이렇게 위아래에 스쳐줍니다. 자, 제가 지금 마이크가 있어서 좀 조심하게 하는데 보통 가슴에서 많이 하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농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반갑다, 뭐 즐겁다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도 기분에 따라 정말 반가우면 크게 그렇죠. 근데 저는 저분 이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예의상 해줘야겠어요. 반가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당신은, 저는. 여기서 조사 는이 있었죠. 는은 수어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은. 저는, 저는입니다. 자, 이거는 존칭이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까요? 너. 아니면 당신. 이거는 접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농인입니까? 농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한 이유가 조금 전에 아까 보셨죠? 몸과 어떤 제스처에 따라 표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이게 농인이라는 수어입니다. 농인. 먼저 소리를 못 들어서 이렇게 음성 언어가 어려우신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농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농인 표정이 농인 하면 됩니다. 하지만 농인입니다. 그러면 농인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이라고 합니다. 청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손끝을 구부려서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앞에 입 앞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청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죠. 그래서 청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청인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청인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표정. 청인. 몸도 이렇게 구부리면서 청인.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 청인. 그래서 청인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름은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여기가 명찰이 있어요. 이 명찰 모양을 이렇게 아까 배웠죠? 일지와 오지를 펴서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 여기 명찰을 달죠. 명찰 모양을 딱 가슴에 대줍니다. 네. 어떤 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좀 팔이 아프잖아요. 반대쪽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란 수어인데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손을 다 펴서 똑같은 모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름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라는 수어입니다. 이게 무엇. 근데 무엇입니까? 질문인데 그냥 여기서는 무엇.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죠. 얼굴 표정이 궁금해야 돼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수어 이름. 아까 수어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주먹에 양일지를 펴고 이렇게 돌린다고 했었죠. 이게 수어. 이름. 이름 어떻게 하죠? 이름. 근데 또 얼굴 이름이라고 합니다. 얼굴은요. 이렇게 얼굴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아마 수업 문장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수어를 배우면서 이 사랑이라는 수어도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랑은 먼저 이렇게 주먹을 세워서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수어고요. 혹시 이런 수어도 보셨나요? 이 수어는 검지까지 펴주세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니요. 그렇죠. 이게 일지와 사지, 오지 이렇게 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또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I 알파벳 I, 러브의 L, U의 Y.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I love you 사랑이라는 수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자, 공부. 그래요. 오늘 공부를 했는데 수어 정도는 배워야겠죠. 자,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된대요. 옆은 보지 않고 앞에만. 공부를 하는 수어입니다. 공부.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수어는요. 왼손 자주 쓰는 손 말고 자주 안 쓰는 손 써주세요. 펴서 옆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손끝을 세워서 살짝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것보다는 자, 고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면 고마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보통 수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고맙은 일도 있지만 미안한 일도 있겠죠. 이렇게 일지와 오지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마에 한번 대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고맙습니다 할 때 그 왼쪽 손 있죠? 위치에 내려주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도 강도가 다르겠죠. 그냥 내가 그냥 스쳐가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이 책을 이렇게 딱 밀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사람을 밀어서 넘어졌어요. 미안해.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손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괜찮다는 수어는요, 사지 손가락만 펴주세요. 이거를 턱에다 대는 겁니다. 괜찮다. 네, 이게 괜찮다라는 수어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라는 수어인데요. 수고는 양손 주먹을 쥐어서 오른손 주먹을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옆에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고하다. 우리 보통 뭔가 무거운 걸 많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많이 두드리잖아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수고하다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이네요. 다음은 이렇게 일지를 펴서 반대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뭔가를 넘겨 한 번만. 이렇게 돌리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이게 안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밖으로 나가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넘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돌려서 다음입니다. 또라는 수어는요, 일지, 이지를 펴줄 거예요. 또, 구부렸다 펴주세요. 또,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는 그냥 제가 애교로 넣었어요. 자, 아까 어떻게 한다겠죠? 예쁘다? 매우 예쁘다. 어떻게 한다겠죠?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매우 예쁘다. 자, 그리고 아깝다와 귀엽다. 아깝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제스처에서 표정이 손을 반대쪽으로 해서 표정이 좀 우울해요. 아깝다. 귀엽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귀엽다. 이렇게 표정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첫날 치고는 정말 단어가 많아요. 제가 좀 오늘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요. 하지만 이 수화에서 조금 있다가 문장이 나오는 수화를 위주로 배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늘 잊으셔도 제가 다음에 또 반복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휘리릭 다시 한번 단어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볼게요. 가서 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만나다. 펴주세요. 일지를 펴서 만나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은, 저는, 농인입니까? 농인입니다. 농인. 그렇습니다. 청인입니까? 청인입니까를 표정으로 안 됐죠? 청인?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는 청인입니다. 청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안 됐죠? 이름은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죠? 반대쪽 가슴에. 그래서 이름은 좋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지만 표정 그렇죠. 그리고 수화 이름
이름. 얼굴 이름, 얼굴 이름. 됐습니다. 자, 사랑 어떻게 하면 됐죠? 사랑. 그리고 사랑. 네, 좋습니다. 자, 공부. 오늘 우리 수어 공부죠? 자, 공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됐죠? 왼손에 오른손을 두드려. 고맙습니다. 이때는 몸도 같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면 되고 고맙습니다. 하시면 분도 계십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일지어 오지 동그라미에서 이마에서 내리면서 핍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괜찮다라는 수화는 사지를 펴니다. 사지, 4번 손가락.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때도 표정이 중요하겠죠. 네. 괜찮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수고. 수고는 양손 주먹을 쥐어서 오른손을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두드립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씁니다. 수고. 네. 자, 다음이라는 수화는요. 자, 일지를 펴서 앞으로 차트를 넘기듯이 다음입니다. 또는 일지와 이지를 갑자기 편다 그랬죠. 또입니다. 자, 예쁘다 어떻게 됐죠? 예쁘다. 매우 예쁘다. 오, 예뻐. 이렇게 쓰깁니다. 자, 귀엽다는 수화는 귀엽다. 아깝다는 표정이 아까워. 이렇게 뜻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9회 중에 1회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대화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A와 B가 돼서 해볼게요. 자, 먼저 A가 안녕하세요. 자, 이쪽을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노민? 그러니까 나 총인. 그럽니다. 당신 이름 뭐? 제 이름은 아까 공서 쓰기 배웠죠? 쉬고 그리고 한번 끄덕. 알겠어? 끄덕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씩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A를 먼저 하면 여러분도 A를 해주시고 제가 B를 하면 또 B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안 배운 게 있었네요. 오늘. 이 오늘이란 수화입니다. 오늘이란 수화고요. 네라는 수화는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게 맞다라는 수화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해볼까요? 일지와 사지를 펴서 이렇게 보통 여기 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라고 하잖아. 이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모음에 이게 여, 이에, 에라는 지화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예. 그래서 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가 A를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이 따라하고 제가 B를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이 B를 따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잘하셨어요. 자, B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만나기는 이렇게 옆으로 만난 느낌이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렇게 만나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농민입니까? 당신은 농민? 자, 당신은 농민? 네, 잘하셨어요. 저는 청인입니다. 저는 청인. 저는 청인.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해볼까요? 네. 당신의 이름은 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한 표정. 뭐?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그다음 저의 이름은 성현정입니다. 이때는 제 이름은 성현정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름은 자 이제 여러분 이름 써볼까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쉬고 그렇죠. 네. 간혹 가다가 이름이, 제 딸도 이름이 예자거든요. 예자 쓰신 분들은 벌써 다 쓰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보다 좀 더 모음이 더 많이 들어간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써볼까요?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모음이에요, 모음. 여의 이. 여의 이인데, 이거는 오늘 1번, 2번, 3번, 아니 4번만 펴시고, 이렇게 옆에다가 대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의 예. 그래서 그냥 이 제스처는 빼고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때 이름 어떻게 해줘? 정말 만나서 헤딩 이렇게 만나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만나집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만나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 수업이 오늘이 처음이어서 지금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영상을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제가 좀 어떤 미숙한 점이 있는지 좀 수정해서 다음에 저도 발전된 모습을 다시 올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수시 유의사항에 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그쪽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조금 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대화하기.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수화로 끝내볼까요? 오늘 수어 공부하느라 수고 어두운 걸 볼까요?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